오늘은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책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거칠고 냉혹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따뜻하고 뜨거운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신이여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화와 균형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들, 내 삶의 존엄함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세상의 부당함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단한 권한도 없는 상사에게 하인처럼 대우받고도 우리는 평가 대상에 놓인다는 이유로 표정 한번 굳히지 못한 채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굴복해버린 자신의 비굴함이 아닐까요?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애써 친절하려 하지 마세요. 떳떳한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저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과거 성공시대 같은 프로그램은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신화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능력과 노력은 성공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노력은 성공이라는 등식은 곧 게으름은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연결되어 가난의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들이 보기에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에 자긍심을 느껴야 합니다. 돈 많고 잘 나가는 타인의 SNS를 훔쳐보며 스스로 비참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는 떳떳한 가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을수록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이나 걱정을 위장한 모욕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월급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입니다.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측정하는 것을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까지 연봉이나 집, 평수 같은 숫자로 매깁니다. 그러나 숫자는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끊임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입니다.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타인의 방식을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우리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 타인의 섣부른 말과 판단에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욕하는 삶을 살지 말 것,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식의 말이나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치부하는 자극, 끌기 같은 텍스트는 우리 사회에 직업 간의 차별과 멸시를 심어줍니다. 이러한 차별의 OSOS는 손가락질 받는 이들은 수치스럽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은 추락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그 누구의 삶에도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삶을 모욕할 권리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말 것,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우리의 자존감을 이룹니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선택을 유예하거나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집니다.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합니다.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말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드라마 속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처럼 완벽한 삶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몰래 똥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입니다. 삶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누구의 삶도 흠없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착각하지만 자존감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 내게 있다고 믿으십시오. 예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서 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처럼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이처럼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오만은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게 마련입니다. 자신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타인의 판단에 당신의 평화와 자존감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시집 한 권 없이도 스스로를 시인이라 당당하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물론 겸손도 미덕이지만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눅들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들,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 세상의 정답이 아닌 내 안의 진실을 대면하고 주체적인 시선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건강한 자존감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 무력감, 초라함은 누구나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따뜻한 시선을 통해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단단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다운 삶을 찾을 것.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고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나의 기쁨을 알아가십시오.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가 얻어집니다.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나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삶의 주체적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당연했던 것에 질문할 것, 세상이 규정한 정답, 당연했던 통념들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그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답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어른들의 명절 잔소리처럼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기대와 요구를 쏟아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재촉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브레이크를 걸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나의 삶에 여백이 없다면 다른 이들이 그곳에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을 채워 넣으려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욕망이 만든 이미지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남들이 원하는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외치는 세상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 속에서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는 것은 나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검증하고 나만의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안목을 기를 것, 삶의 진짜 좋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 못하듯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갖출 것,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 조용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등 내 마음에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삶을 구성하는 개인의 취향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에서 나의 옹졸한 실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완벽하지 않은 인격을 가졌음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자신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인정하는 것. 불편하고 슬픈 일일지라도 이것이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 회사에서 잘난 사람들을 보며 늘 주눅 들었던 작가는 그래도 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이 인기 있거나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고유의 것이 당신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소재가 되는 곳, 당신이 가장 당신다울 수 있는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세요. 그 어떤 좋은 말도 스스로 검증할 것, 성공 비법이나 삶의 조언들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노트를 믿고 그 모든 조언들을 스스로의 삶에 대입하여 검증하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것들, 불안의 실체를 바로 보고 삶의 모호함을 견디며 건강하게 삶을 지속하는 심리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살아내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삶이란 바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 그대로의 삶을 견뎌내는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세요.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삶을 살다 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일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음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기 말 것, 우리가 겪는 고통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은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삶이라는 모호함 속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불안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각본을 쓰고 그것을 현실처럼 믿는 데서 증폭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며 뱉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긴장감만이 삶의 동력으로 남지 않도록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잡고 진짜 해결책을 찾아 다가서야 합니다.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민해지지 않을 것, 평범한 안부 인사가 우울증에 걸린 이에겐 비난으로 들릴 수 있듯이 상처받는 것은 누군가의 악의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보다는 상대 행동의 의도를 찾지 않는 약간의 둔감함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하고 상실합니다. 이 모든 이별에는 마음에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애도가 필요합니다.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여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심연에 묻고 무엇과 이별하였는지 그 모든 것들에게 충분히 애도를 보내십시오.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다른 이들을 돕고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의 돌보는 것에는 인색하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입니다.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 때는 솔직하게 힘이 든다고 말하고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충분한 과정을 거칠 것, 어떤 문제든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내어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며 단계를 밟아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지만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마음의 만성 피로만 만듭니다.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이라는 행동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안을 느낀다면 그 근원을 찾고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 잠시 멈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맺기를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일 것,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상대에게는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오랜 연인이라는 이유로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거나 나의 변덕과 짜증을 감내해 주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취약한 지점까지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지점을 공격해도 된다는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에게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야 하며 고마움과 미안함의 언어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자책하곤 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이해력의 문제이듯이 우리의 삶이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상대방의 편협함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절절 매일 필요도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섣부른 타인의 판단과 평가가 당신의 삶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떠맡거나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 설정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경계가 모호한 관계는 결국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만성적인 의존을 초래하며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만을 쌓이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명확히 분리하십시오.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서로의 존엄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될 것, 지나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곧 규율이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혹은 공동체에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과도한 타인 의식에서 벗어나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고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개인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일상에서 승패를 나누지 않을 것, 인간관계는 경쟁이나 논쟁의 장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이기려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마찰이나 실수를 완전한 파손처럼 여기지 말고 상대의 실수에 조금은 눈 감아주는 너그러운 시선과 둔감함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며 서로를 재판장에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더 여유로워집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미움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작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맞추는 좋은 사람 가면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가면은 당신의 마음에 쉴 틈 없는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당신을 긴장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노력과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돌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좋은 직업, 많은 돈, 화목한 가족 등 세상이 규정한 성공의 조건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심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이며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운이나 환경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당신의 인생에 잠시 나타나 당신을 괴롭히고 사라지는 소수의 또라이들 때문에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세상을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모든 인간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없는 인간들을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소수의 진실한 우정을 깊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생활 기스와 완전 파손을 구분할 것,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소한 마찰이나 실수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마치 회복 불가능한 완전 파손처럼 여겨 관계를 쉽게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 발생하는 사소한 생활 기스는 닦아내고 보수하고 때로는 그냥 안고 가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듯이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서로의 모습을 수용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인간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안정을 누립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어딘가에 있을 더 나은 인연을 기대하며 눈앞에 소중한 사람을 대충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관계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면 직진할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분석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이에게 필요한 것은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와의 연결입니다. 마음의 신호가 왔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진하십시오. 나를 열어주고 나의 진심을 전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할 것, 가끔은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상대가 더 힘들어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일까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며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할 것,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단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나 또한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삶의 행복을 구성하는 실체입니다.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것들, 불안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고 삶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현실을 견디며 건강하게 삶을 지속하는 심리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치워도 다시 더러워지듯 끊임없이 일상을 돌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살아내는 것 자체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이란 바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견뎌낸 자신에게 스스로 가장 따뜻한 위로와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일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음에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거나 무너뜨리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은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삶이라는 모호함 속에서 문제를 안고 불안을 느끼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자신만이 짊어져야 할 문제라고 착각하며 불필요한 외로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각본을 쓰고 그것을 마치 현실처럼 확신하며 믿는 데서 증폭됩니다.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걱정이나 염려 섞인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 속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긴장감만이 삶의 동력으로 남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 나 홀로 쓰는 부정적이고 엉터리 각본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은 예측이 아닌 상상입니다.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만약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진짜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마치 단서를 찾는 탐정이 된 것처럼 질문하고 관찰하여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객관화하십시오.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에 맞서 진짜 해결책을 찾아 다가서야 합니다. 과민해지지 않을 것. 상처받는 것은 누군가의 악의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범한 안부 인사가 우울증에 걸린 이에게 비난으로 들릴 수 있듯이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보다는 상대 행동의 의도를 깊이 찾지 않고 흘려들을 수 있는 약간의 둔감함이 때로는 마음의 평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하고 상실합니다. 사람과의 이별, 꿈과의 이별, 혹은 과거의 자신과의 이별. 이 모든 상실에는 마음에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애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여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습니다. 자신의 심연에 묻고 무엇과 이별하였는지 그 모든 것들에게 충분히 애도를 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다른 이들을 돕고 돌볼 책임은 강하게 느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돌보는 것에는 인색하고 무책임하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 때는 솔직하게 힘이 든다고 말하고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주변에 늘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며 솔직함이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충분한 과정을 거칠 것. 어떤 문제든 어떤 성장이든 해결과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내어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과정을 거치며 단계를 밟아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의 속도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지만 만성적인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마음의 만성 피로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이라는 행동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안을 느낀다면 그 근원을 찾고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 잠시 멈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당신의 열심이 당신의 불안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것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과거와 작별하며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말하지 않을 것.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지만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두었을 리 없습니다. 삶에는 기쁨, 슬픔, 분노, 좌절 등 다채로운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일 뿐입니다. 완벽한 행복이 아닌 10번 중에 6, 7번 정도 행복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가볍게 살아갈 것,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몰라. 라떼는 마리아나 잔소리를 반복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의 재촉은 그저 삶의 마디를 알려주려는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은 오롯이 당신에게 있고 누구도 당신의 삶의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말에 무겁게 짓눌리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릴 것, 세상이 규정한 하나의 성공 경로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된 사람들에게 하향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추락이지만 우리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유연한 태도로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리는 것이 불안과 경직성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메마르지 않으려 노력할 것, 세상의 냉담함과 각박함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마음이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예술과 책을 가까이 하며 인간적인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과도하게 타인의 삶에 간섭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참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가고 각자의 속도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 대한 너그러운 무관심을 허용하고 모두가 알아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얻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것,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일들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당신이 배우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든 자산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나를 규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실수를 곱씹는 이유는 그 고리를 끊고 현재의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위로를 건네고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트라우마에 붙잡혀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와 진정한 작별을 고할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빡빡한 계획과 효율성으로만 삶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 스며들 여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수나 비효율적인 지출처럼 보이는 경험바보 비용도 삶의 재미와 깨달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여유를 두는 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신의 삶에 등을 돌려도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이해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장 어두운 면까지도 보듬어 안고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이라는 굳건한 자기 신뢰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연출된 행복을 쫓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처럼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나의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사랑할 것,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외부의 평가와 추락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물을 것, 우리는 일상의 따스함과 즐거움이 있는 좋은 삶을 살고 가능하다면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나는 어떤 삶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삶의 목적은 당신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살아갈 것,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과 결과를 책임지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수연 작가의 에세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세상의 낡은 잣대와 끝없는 불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수많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존엄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저항, 그리고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닌 나에게 좋은 삶을 찾기 위한 용기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으며 누구의 삶도 흠없이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안고도 살아가야 하는 모호한 존재들이며 서로의 부족함을 수용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특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존재인 나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속도에 맞추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 책의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평화와 균형,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